다음 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들이 잇따라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투자 비용 지출과 가전 부문에서의 관세 여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하반기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다음 주 공개되는 차세대 폴더블 폰의 성패가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D램 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증권가에서 예상해온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매출은 한 78조 원, 또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증권사들이 잇따라 실적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출은 한 75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가장 높게 잡는 곳이 6조 원이고 가장 낮게 본 곳은 4조 6천억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메리츠증권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에 그치고 특히 반도체 사업부 이익이 4천억 원에 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1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을 때도 간신히 1조 원 넘겼다는 반응이었는데 정말 이익이 4천억 원이 나오면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바일 사업부는 갤럭시 S25 시리즈 판매 호조로 좀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반도체의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2조 3천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적자 폭이 한 1조 원대 후반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진 겁니다. 한편 삼성전자 실적이 오늘 나온다는 몇몇 증권사 예측이 있었는데 일단 8일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 뉴욕에서 이제 하반기 언팩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 기간과 실적 발표일이 겹쳐서 4일로 예상한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성이 이제 통상 발표를 했던 7일에서 9일 사이에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파운드리 적자는 왜 예상보다 이렇게 갑자기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파운드리가 3나노나 이제 2나노에서 좀 수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좀 그런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실적 전망과는 지금 다르게 외국계와 몇몇 증권사들 경우에는 목표가를 지금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에요? 네, 일단은 당장 좀 주가가 오른 건 좀 외국인이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진짜 2분기가 바닥이다 좀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좀 반도체 세액 공제율이 좀 좋아진 것도 영향을 준 것 같고 또 삼성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인 베트남 상호 관세율이 당초 46%에서 20%로 크게 낮아진 점도 좀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계인 JP모간은 68,000원에서 71,000원, 또 메리츠증권은 오늘 좀 안 좋은 실적을 예상했음에도 74,000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2분기가 진짜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HBM3E의 공급처를 찾지 못하면서 2분기 실적에 좀 안 좋게 영향을 줬는데 그래도 지난달 AMD와 또 브로드컴에 공급을 하기로 하면서 점차 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 좀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 주가 상승이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 또 JP모간은 기술 격차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HBM 사업에 진전이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증권처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도 있는데 목표가를 84,000원에서 8만 원으로 낮췄지만 그럼에도 HBM 매출은 하반기에 점차 늘어날 거고 또 이 하반기에는 결국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보통 업황이 한 6개월 이상 선행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당장 주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바로 다음 날이 지금 언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폴더블 폰 이게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갤럭시 Z 플립과 Z 폴드 7을 공개를 하는데 일단 폴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께가 4.2mm로 이제 펼쳤을 때 4.2고 또 접었을 때는 8.9m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얇아진 거냐면 전작인 폴드 6는 펼쳤을 때가 5.6, 또 접었을 때 12.1mm였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얇아진 겁니다. 일단 주로 폴드를 쓰는 고객들은 두께가 조금만 더 얇았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얇아진 폴드 7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은 지금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모바일 사업부가 실적을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가 4개월 만에 지금 1,600만 대 이상 판매하면서 전작인 S24보다 한 10%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AI 성능이 좋아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5월에 나온 S25 엣지 또 이번에 하반기 폴더블 폰까지 좀 흥행을 이어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자체 수익도 중요하지만 특히 의미가 있는 건 여기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의 두뇌지요. 모바일 AP 이겁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로 만든 엑시노스 이게 여기 탑재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Z 플립 7에 이제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플립 버전에만 그렇습니다. 네. 플립에만 이제 폴더 말고 그렇습니다. 플립에 폴드에는 이제 폴드. 퀄컴 칩을 넣고 플립에는 이제 엑시노스를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일단 S24 시리즈에 당시에는 일부 국가 판매 모델에만 엑시노스 2400을 넣은 적이 있는데 폴더블에 넣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엑시노스 2500 탑재는 일단 모바일 사업부의 이 칩 비용, AP 구입 비용 줄이기, 또 시스템 LS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향상을 노리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런 승부수로 보이는데 일단 엑시노스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개발을 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전량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넣었는데 칩 구매 비용이 뭐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퀄컴에 지불한 이제 매입비가 10조 9천억 원이었는데 네. 올해 1분기에는 1분기만 4조 8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한 40% 정도 더 비용이 늘어서 굉장히 이제 구입 비용이 좀 부담이 커졌는데 네. 이러니까 이제 매번 갤럭시가 많이 판매되면 퀄컴 배만 불려준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번 엑시노스 2500을 뭐 여전히 성능이 퀄컴보다는 좀 뒤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탑재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드가 아니라 플립에만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플립은 좀 작고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사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플립에 좀 엑시노스를 넣고 폴드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성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퀄컴에 스냅드래곤을 넣는 전략을 세운 거고요. Z 플립 같은 경우는 연간 약 600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만약에 엑시노스를 탑재하고도 성능이 문제가 없고 또 판매량이 유지가 되면 앞으로 삼성은 퀄컴과의 이 칩 구매 비용 협상에서도 좀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엑시노스 성능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소비자 불만이 좀 많이 나오면 네. 앞으로 좀 시스템 LSI 사업부의 존폐 위기까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엑시노스는 삼성 파운드리 3나노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열 문제하고 수율 이 두 가지가 개선됐는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홍원표 기자였습니다.